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쪘다고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근데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먼저 망가진 거예요. 몸이 망가지니까 식욕이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체중이 늘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 자체가 보내는 신호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단식보다 중요한 건 먹을 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잘 먹은 다음에 단식을 해야 그 단식이 진짜 효과를 내거든요. 제가 비만과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고 다이어트 코치를 해온 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약 12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을 만나보면서 직접 보고 듣고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수많은 유행 다이어트들을 하신 분들을 진짜 수도 없이 만나봤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이 이렇게 많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하게 효과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살 빠지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원래 체중보다 살찐 거,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그 평생을 평생 유지하는 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살을 뺐으니까 끝난 거고, 할 줄도 모르고 방법도 애초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결국 그래서 유행 다이어트가 계속 돌아가요. 뭔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또 혹해요. 저 방법으로는 될까 하면서 또 시도하고 몸 망가지죠. 대부분의 문제는 다이어트 할 때 평소 섭취하던 섭취 에너지에서, 섭취 칼로리에서 500이나 1000칼로리를 줄인 저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쳐서 시행합니다. 오래 하는 사람은 한 1년 정도도 하더라고요. 칼로리 식단을 3개월에서 6개월을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칼로리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거에 대한 적응 반응을 보여요. 신진대사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들어오는 섭취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량도 아끼게 되어 있어요. 매달 월급이 300만 원이었다가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껴야죠. 미친듯이 아껴야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떨어진 기초대사량은 쉽게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더 이상 체중이 빠지지 않는 정체기가 오는 거고, 조금 더 먹었을 뿐인데 요요가 오고 원래보다 더 살이 찌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겁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는 한 체중 감량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빼는 다이어트보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빼고 다시 찌는 건 결국 다이어트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거고, 그냥 몸에다가 상처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몸은 기억합니다. 한번 망가진 대사는 쉽게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정상 체중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는 언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먹을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는 것처럼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해요. 이걸 잘 만들어 두면 다이어트는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내 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생 유지 가능한 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에 행복한 삶. 생각만 해도 정말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요, 언제 안 먹느냐가 아니라 먹을 때 얼마나 잘 먹느냐예요. 요즘에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려고 상담을 꽤 많이 오시는데요. 제가 요즘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간헐적 단식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단식을 잘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잘 먹는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단식 시간만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식사 질과 식사 리듬입니다. 하루에 한두 끼만 먹더라도 그 안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이 제대로 갖춰져야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먹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수면, 운동량에 따라서 식사 시점을 유연하게 조절을 해야 몸이 에너지 결핍이 아니라 에너지 재조정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 채널 이름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몸이 리셋하는 과정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리듬 조절이에요. 이걸 제대로만 하면 몸은 알아서 체중을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똑바로 못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근력 운동하면 되잖아요.
운동하고 단백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그걸 지탱할 에너지가 없으면 몸은 근육을 절대로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섭취하는 에너지가 바닥인데 뭐 가져다가 쓸 게 없는데 그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오히려 더 망가질 뿐이죠. 남는 에너지가 있어야 그걸 재료 삼아서 근육을 붙이고 대사가 살아나고 그때부터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날 케이크를 한 조각 먹었으니 오늘 유산소 운동 한 30분에서 300칼로리 세워버리면 되겠지? 이런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된 환자에게 소주 2병 마시던 걸 1병으로 줄이시고 간장약 드세요 라고 처방을 해요. 제대로 된 치료라면, 이 사람이 제대로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술 끊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만 치료는 오로지 칼로리만 계산해서 칼로리 과잉이 문제가 됐으니 칼로리를 줄여서 적게 먹고 칼로리를 더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회복하느냐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습관 없이는 살을 빼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은 고장난 차랑 똑같아요.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엔진부터 손을 봐야죠.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호르몬이 깨졌고 대사가 느려졌고 근육이 줄고 자율신경이 망가졌으면 이건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이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대사도 돌아오고 그래야 식욕도 조절되고 그래야지 다이어트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살을 빼는 법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루틴부터 만드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의 시작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접근했을 때 진짜 변화가 생긴 분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관리했던 40대의 여성 회원님은요, 그 전에 하루에 800칼로리도 안 먹고 운동은 1시간씩 매일 하면서도 체중이 안 빠진다고 진짜 좌절을 많이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처음에 저랑 상담을 하실 때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지금보다 더 먹어도 돼요? 진짜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식사부터 다시 다 잡아드리고 운동량 조절하고 수면 루틴, 스트레스 관리까지 같이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딱 3개월 지나니까 체중은 6kg가 빠지고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이제 숨 쉬는 게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또 확신을 했습니다. 자, 몸은 회복만 잘 시켜주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느꼈고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지금 제가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쪘다고 말하지만 그건 결과예요. 몸이 먼저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체중 증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정제된 음식, 불규칙한 생활 등등 너무나도 많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몸은 어느 순간 무너지고 무너진 몸은 결국 살찌기 쉬운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게 간이에요. 뇌가 몸의 컨트롤 타워라면 간은 몸의 대사 시스템을 조절하는 중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대사가 망가지고 그 결과 혈당,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체중도 증가합니다. 자, 예를 들어 소주를 매일 2병씩 마신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간이 망가지고 알코올성 지방간 생기고 배도 나오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술을 마시지도 않는데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간이 먼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살이 찌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큰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 정확히 말하면 가공된 과당이에요. 즉 우리가 흔히 마시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시리얼, 소스, 빵 등에 들어있는 고농도 액상 과당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일 속에 들어있는 자연 과당은 괜찮습니다. 좀 식이섬유랑 같이 들어있어서 좀 몸속에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자, 문제는 정제된 액상 과당은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많이 내 몸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액상 과당은 간에서만 처리가 돼요. 다른 탄수화물처럼 에너지로 바로 쓰이지 않고요. 그래서 계속 먹다 보면 간은 과부하 상태가 되고 그 결과로 중성지방이 쌓이고 복부 비만, 지방간, 대사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액상과당은 포만감을 거의 안 줍니다. 배는 안 부른데 몸은 계속 흡수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결국 살이 찌는 데 있어서 기름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당, 액상과당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이렇게 망가진 몸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이 바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운동하는데도 살이 안 빠져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그럴 땐 꼭 두 가지를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운동을 몰아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식물에 물을 줄 때 주기적으로 뭐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주던가 뭐 매일 조금씩 줘야 하는 식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번 주는 바빠서 못 줬으니까 일요일에 한꺼번에 양동이로 퍼부어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썩거나 식물이 죽겠죠. 운동도 똑같습니다. 평일엔 바쁘니까 뭐 주말에 몰아서 3, 4시간, 이거는 몸에 회복 시간도 안 주는 거고 스트레스만 누적시키는 거예요. 일시적인 에너지 소모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는 안 생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진짜 목적은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근육과 심폐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건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꾸준한 자극과 회복의 리듬이에요. 자, 그러니까 운동도 약처럼 규칙적으로 몸이 감당할 수 있게 해줘야 몸이 진짜로 바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운동하면 힘들면 멈춥니다. 하지만 옆에서 하나만 더 밀어주는 코치가 있으면 그 한계를 넘게 돼요. 그리고 그 한 번 더의 자극이 몸을 바꾸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운동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돈 쓰는 것보다 지금 건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운동과 식단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면이에요. 아무리 식단을 잘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몸은 회복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호르몬을 재조정하고 내장 지방을 정리하고 염증을 낮추는 수많은 작업을 해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질이 나쁘면 이 모든 과정이 멈추거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대사도 떨어지고 식욕도 컨트롤이 안 되고 몸은 계속 살찌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식단,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를 모두 내 몸에 맞게 설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은 최소 12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비로소 지방을 연소하는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그 12시간 공복조차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어제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시간이 언제였나요? 그리고 오늘 첫 끼를 먹은 시간이 몇 시였죠? 대부분 12시간이 안 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최소 7시간의 숙면까지 확보되어야 몸이 회복하고 지방이 연소되고 대사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시간 공복, 7시간 숙면, 건강한 몸을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주 간단해요.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는 크고 몸은 더 잘 반응하게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너무 많은 걸 다 알아야 되고 포기하기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식단, 운동, 수면 루틴까지 전문가가 직접 설계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2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방식으로 지금도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시고요. 댓글에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보겠다 써주시고 3개월 뒤에 다시 오셔서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꼭 다시 써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 받길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답변해드리고 다음 영상 제작에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관리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습관 성형에 성공하셨고 엄청 만족해 하십니다. 매일 체크받고 1대1 피드백 받고 변화에 따라서 루틴을 조정해주는 이 시스템은 누구보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거예요. 고정 댓글에 온라인 관리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청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